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브레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중국 하웨이 쪽에서 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 좀 해볼까요? 시장 내 전반적으로 예.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 이번 화웨이의 메이트 X의 출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폴더블 폰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산되어진 어떤 그 충분한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화웨이 메이트 X 출시를 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이트 X도 삼성전자 갤폴드와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상당 기간, 9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가격 역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약 한 287만 원 정도로 지금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들 역시 수율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어서 출고 물량 역시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완판, 1차 출시 물량 완판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메이트 X와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와의 차이는 메이트 X는 바깥쪽으로 접는 그런 아웃폴드 방식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는 인폴드 방식입니다. 네. 안쪽으로 접는, 지갑처럼 안쪽으로 접는 그런 폴더블 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트 X는 5G 전용이라는 부분 다시금 우리 시청자님 조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이제 3개, 트리플 카메라가 아니라 쿼드 카메라가 4대로 이제 그 확대되어지는 메인 카메라가 있고 망원 카메라가 있고 광각 카메라가 있고 심도 카메라가 있는, 점차 카메라의 숫자가 상당 부분 증가되는 그런 어떤 그 발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메이트 X 양강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제품 수율이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항상 주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제품 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조 단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품 가격이 이로 인해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중화, 널리 판매가 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수율을 높이게 되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서 이 부분은 급속도로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아마도 2021년 정도, 내년이 아니라 한 후년 정도가 되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삼성 화웨이에 지나서 이제 샤오미랄지 모토로라까지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서 폴더블 폰에 대한 지금 현재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대중화의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5G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의 급성장, 분명히 우리 미리 좀 염두에 놓고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부품, 장비 업종, 우리가 좀 관심의 끈을 서서히 조여가야 된다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과 5G 장비 쪽, 그리고 소재주 쪽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SFA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한솔 케미칼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5G와 폴더블 폰 시장의 급성장, 화웨이의 메이트 X 출시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우리 시장 내 다시금
조금 좀 집중이 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전략 마련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이어서 내일 중국 하웨이와 메이트 X 출시 1차 물량 쪽 완판되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고요. 또 2020년 애플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관심 포인트로 보시고 또 관련 부품주의 그런 동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면요. 앞서 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이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우리 경제와도 좀 핵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시간이지 결정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미국 시간, 현지 시간 13일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실무진이 그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고하는 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발표는 오늘 저녁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임박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분명히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관세 부과를 철회할 것이냐. 세 번째는 관세 부과가 뭐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시장에서는 유로존, 유럽산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비슷하게 관세 부과가 연기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조금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가 된다라면 일단은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무역 전쟁의 확전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고요.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기존 현행 2.5%의 수입차 관세에서 25%의 수입차 관세로 폭증이 된다. 관세율이 폭증이 된다. 10배가 증가한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상당 부분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DI가 미리 추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의 상당 부분 피해가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30%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서 수출 감소액이 최소한 10조 원 이상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 감소 역시 최대 10만 명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물론 우리가 바라는 점은 수입관세가 철회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연장이 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연장이 된다라면 일단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연장 쪽으로 좀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서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어떤 그 이슈 문제 그리고 최근 미국 뭐 국방부랄지 군 최고 사령관이랄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협상을 위해서 방위비 협상을 위해서 입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라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일종의 그들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지소미아 종료 이슈나 방위비 협상 이슈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자동차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여지도 충분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단기적으로는 연기가 된다면 이런 생각 분명히 가져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동차 업종, 내구 소비재에 대한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자동차 업종과 가전 업종일 수 있다. 근데 자동차 업종 최근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서 많이 바뀌고 있죠. 인공지능이랄지 5G랄지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마도 시장 내 수입자동차, 미국에서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좀 연기가 된다라면
새롭게 자율주행이랄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최근 그 미국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상당 부분 이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광군제 이제 이번 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소비 그리고 12월 배당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1월 정부 정책 효과까지 이게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이제 그 상승, 그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대기해 놓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이번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어떤 그 투자 전략 중심점에 연말 소비 시즌을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 관세 도입에 대해서 3가지 방향성 시나리오별로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